평화복지자원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영혼을 모으기 위한 자리를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념사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소외거리가 우선 떠올랐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이 추억이 되어 마음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남겨진 평화복지대학의 신중한 이념과 가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지향점을 잃지 않고 진입 때 평화복지대학은 향후 또 다른 40세를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복지대학의 설립 목적이자 이상한 평화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가치가 새롭게 정의되고 모든 이가 추구하는 가치로 재정립되게 되면 그 미래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평화복지대학원도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평화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담담한 시대에 이것으로 지금 대지정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의 한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반감이 쉬운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구체적인 삶의 목표로 시환되는 순간, 즉 개인적인 차원의 먹고 사는 운동을 계속하는 순간 평화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공공의 가치, 즉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서로 간의 이해 타산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진정한 공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가 함께 노력하여 만들고 지켜나가야 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상대를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평화는 그 근원에 사실 이러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의 대가로 대응하려고 있습니다. 전쟁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타국과 충돌할 때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획득하는 수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 문명사 전체가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쟁은 인류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고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평화는 이러한 실존적 상황에서 당사자 국가들의 공멸을 피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막고자 하여 적대 상황으로 일정상 중단하는 공존의 대가를 주셨고 이를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현 국가체제의 역사적 기원이자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 국가시대에 있었던 페르시아와의 전쟁, 후 페르시아 국가와 그리스 국가 간의 평화에 되지 않아 그 이후 스파르타와 아테네 패권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 모든 기원전, 이 모두가 기원전 5세기 전기와 후기에 해당합니다만 적대국 간의 일련의 전쟁 기간을 중단시키기도 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헤로도투스나 투키디데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수 없는 사실은 평화조약은 전쟁 행위가 원하는 결과를 상대를 절대적으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정복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적 맥락에서 평화의 역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조약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힘이 강해지거나 조건에 불만족하게 되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전쟁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30년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만 14년 만에 양 진영 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상대를 해방시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BC 431년부터
2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 도시 국가 시대는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폐악해졌으며 결국 외국의 적 야만이라고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피닉 왕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스 국가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자족, 자기의 도시 국가적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제국의 후예라고 했으니 근세에도 마찬가지로 통하는 전쟁의 일시적 주제를 의미하는 소극적인 의미로 주로 이해되고 통용되었습니다. 17세기 종교 분쟁에서 발생한 독일 지역에서의 대混란과 파괴를 가져오려는 30년 전쟁의 결과 소위 웨스트팔리안 체제라고 하는 근세 주권 국가 체제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쟁을 공식하는 평화조약이 1948년 웨스트팔리안 조약이었고 이 조약에서 합의한 각 국가의 대내외적 주권과 주권의 평등 원칙이 지금까지 국제체제와 관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국가 간의 관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쟁과 평화의 지속적 순환 과정이 있고 20세기에는 그 결과 인류 전체가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공포스러운 사회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핵전쟁을 비롯해 이제는 경각할 수밖에 없었고 20세기 양치한 세계대전의 참혹한 결과를 달성합니다. 전쟁을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평화체제, 즉 유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9년간 그 역할은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국가 간의 전쟁이 역사적 현실로 여전히 우리 눈앞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사실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와 북한의 침공이 그리고 그리스의 가자지구 공격이 오래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주권국가 체제가 지속되는 한 국가 간의 전쟁이 영원히 사라지는 평화의 체제가 정착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공급한 평화가 전쟁은 전쟁으로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 평화의 개념화가 필요합니다. 즉 전쟁의 부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로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하고 모두가 소망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그런 가치로서의 평화, 즉 평화의 substantive valuation, 가치의 실체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이나 동양의 고대 사상에 지녔던 goodness, 선의 의미입니다. 기독교적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후 서양의 goodness는 도덕률 혹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행위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이전 시대에는 무쇠 개념은 동양의 선대는과 유사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좋은 그대로 맛이 좋은 것, 향기로운 것,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게 선함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가치와 기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굿니스, 선을 평화 자체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평화의 문제를 실전적으로 접근하게 될 때 평화와 관련한 새로운 생각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평화가 좋을까요? 평화는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좋은, 선함, 굿니스가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에 대한 답변에서 평화의 내용 중 무엇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좋고 행복의 가치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너를 모두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연상하게 되는 가치들에는 폭력이 없는 것, 평등하게 되어오는 것, 정의로운 사회, 모두를 강력한 사회적 제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이러한 것들이 다 한몫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평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이자 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스, 평화라고 소리를 고로 외치고 인사로 전할 때 그 평화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인지가 분명치 않은 채 말해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가치에 내재하고 개인적 배려가 없으면 그것은 남의 일이 될 뿐이며 내가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평화라는 가치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으면 이것에 내가 직접적으로 당사자로서 아이덴티파이, 일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나의 존재 가치로서 일체화되고 동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추구하고 지켜나갈 가치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화가 전쟁을 넘어서야 합니다. 전쟁이 눈앞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빡빡한 행동이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쟁과 결부되는 한 평화는 전쟁이 초래하는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인간의 아니 권리의 축소, 재산의 파탄을 막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전쟁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조건을 우리가 마련해야 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평화 운동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평하고 화합하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가치화와 적극적인 노력이 평화의 요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피스라는 말을 평화라고 번역하는 근대 17세기 유학자들이 동양과 서양의 전통적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동양적 세계관을 아니라 적절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평화는 사실 화평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하게 대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유학의 모든 구형에서 그들에서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중용의 가치와 수신제가 시국 평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국제관계에 대한 부분이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긴 20장입니다만 한 문장을 읽어보면 끊긴 대를 이어주고 비패한 나라를 지킬 것이며 끌어난 나라를 다스리고 위태로운 나라를 도와주며 조회와 강목을 질제하고 갈대 구하게 하고 오는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제로를 대하는 방법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 제로기 오늘날의 국가를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용을 언급하면서 방금 하는 것은 화평의 지향점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과 평화하는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중용의 내용은 일어나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 가장 좋은 말이 아닌 통실에 대해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교회 부합으로 인간적으로 통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인데요. 중용의 용이 보통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 살고 보통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에 가장 가볍게 시기에 맞춰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의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실의 성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회적 문제는 오랜 유교적 가르침이 이 성실의 가치, 중용의 가치, 중도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회적 문제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중용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나만이 더 잘나가게 되기 위해 살아온 경쟁적 사회이제 그 분위기에 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용 입장에서 화목한 조화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과 자연, 나아가 세계와 화합하지 않는 삶은
중용의 삶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과 조화롭게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평화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동양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평화의 메시지가 바로 보통의 위대함입니다. 보통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그들의 가치의 위대함입니다. 내가 내 가족과 주변 지인들과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 인류와 함께 좋아하는 삶, 이것이 평화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통 평범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실 인류 운명 역사 전체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평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시대 시대는 특히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족이나 부자만이 위한 세상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고대 아테네 민주적 프린시플의 원칙이 바로 우리가 건설하고자 했던 근대국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대 그리스 사회를 간직했던 보통 사람들의 위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명의 치명적인 오류를 되풀이합니다. 사회적 계층의 분리와 자치, 대의의 심화입니다. 노예와의 노조와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기회나 시민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다른 그리스 도시민들을 대신하고 열등하게 대하면서 착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도시국가는 해만으로 이루었고 전쟁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지로 이끌려 함께 통제 실시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고 다른 도시 국가들과 함께 할 때 권력했습니다. 즉 보통의 보편성을 추구했을 때 성공했고 이를 방합했을 때 패망했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보편성을 인정하고 평화의 새로운 적극적 가치가 공존과 화평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이상이나 가치, 자존 및 궁극적 자유의 실현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눈을 통해 가족의 얼굴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아를 신뢰하고 자존감을 형성하면서 자주적 대체로 성장합니다. 사회의 이론이 됩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본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눈은 앞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자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게 됩니다. 이를 시각적인 말해서 인정, 레커그니션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남들과의 인정의 과정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남들과 이 관계가 자신을 형성하는 일부이죠. 그 과정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나 스스로나 인격 체력을 나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함께 관계하느냐가 중요하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소년들의 가치의 본뜻이 여기 있습니다. 타자는 나와 별개의 다름이 아니라 나를 다답게 하는 나의 일부인 것입니다. 나를 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도 적이 됩니다. 이것이 엄연한 실존적 진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와 관계를 맺는 남이 나의 또 다른 가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퍼소니를 형성하여 사회적 이론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회는 경제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으로서 나는 우월감을 지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히브리스 교만이라고 말씀하여 가장 경계했고 악으로 여겼습니다. 오만이 아케레스와 같은 영웅도 하늘의 길게 빠지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아테네 오스트라시즘은 교만한 사람을 경계하고 사회에서 집권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보통의 보편을 해치기에 민주주의 체제의 프리스마스를 이루어주는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했다고 여기는 개인이 지배하는 세상을 희롱이라고 했고 자조적이고 자주적인 그리스인들의 이상의 흙을 난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수함과 리더,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를 아레테라고 했습니다. 영어로서 에미넌스라고 번역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적 의의를 진정한 아레테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진정한 의미의 선, 아레테는 평화를 위한 인류의 사탕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화의 미래가 인류의 보통 사람을 인류 전체와 합ham한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인의 한계는 자신을 도시민들에게만 보편의 가치를 줬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에는 인류의 보편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전 지구적 세계 시민들과 연대하고 함께 보통의 위대함을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계의 시민은 모두가 건강하게 인정받을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공지입니다. 인류의 미래 잠재적 가능성에 신경을 넓히는 일은 가능한 모든 존재와 화평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모두가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서로 인정해서 사회가 될수록 그만큼 인간의 미래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인간의 미래이고 적극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평화의 미래가 이러한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는 평화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기념사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원로 교수님들, 평생을 원대원과 하셨던 지원 선생님들,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졸업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직원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모두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모두의 영혼이 무시당히 투대에 전해져서 평화복지에 대한 좋은 미래를 이루는 이끌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